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나는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기행문이고요, 기행집 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이게 또 눈에 띄어서 요즘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조금, 옛날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커버도 하드 커버로 바뀌었고요. 하드 커버로 바뀐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한국에 소개됐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책은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원문을 조금 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대개는 그렇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가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는 새로 이제 그 책을 다시 내면서 예전에 실리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좀 실려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다는 느낌보다는 새롭게 읽는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제 근경이에요. 변경, 근경. 그러니까 변경은 이제 국경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근경은 이제 가까운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제목은 변경, 근경인데, 이제 한국 출판사가 이제 나는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좀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워낙 유명한 이제 작가니까 됐으니까, 제목도 원래 제목대로 변경, 근경 이렇게 좀 바꿔서 다시 이제 새로운 책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실의 시대도 그렇잖아요. 상실의 시대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상실의 시대로 제목이 붙었지만, 요즘은 이제 노르웨이 숲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원제를 이제 사용해서 책을 다시 이거를 이제 수정할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요 인물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고요. 요거는 녹슨 탱크고요. 이 지역은 이제 노모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의 팬들이시라면 다 아시죠? 노모난. 태엽 깎는 새에서도 나왔던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노모난 지역 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찍은 사진이 표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니까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고, 예전에 실려 있지 않았던 내용들도 실려 있어서 무척 재밌었고, 또 이 책에 실린 수필들이요, 여행기들이요, 아주 하루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여기 이 책에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제목만 좀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스트 햄프턴. 이스트 햄프턴은 이제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의 그 한 지방 이름인데요.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곳이죠. 거기를 가서 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무인도 까마귀 섬의 비밀. 이거는 일본의 세토나이카이라고 하죠. 세토나이카이. 그 뭐야 본토와 그 시코쿠 사이에 있는 그 지중해처럼 그 바다가 있죠. 일본에 이렇게 그 사이에 낀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인도에 에서 하루를 묵었던 이야기. 이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목만 들어서도 그 내용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대여행. 예, 이거는 가장 긴 작품인데요.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에서 아주 가장 긴 작품입니다. 멕시코 대여행. 그 다음에 우동맛기행. 예, 우동맛기행. 아주 유명한 소설이래. 그 스필이죠. 유명한 그 기행문입니다. 시코쿠 지역의 우동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감상을 적은 글인데요. 아주 그 무라카미 팬이라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스필이죠. 우동맛기행. 그 다음에 노모난의 녹슨 쇳덩어리 묘지. 이게 이제 표지에 나왔던 그 사진과 관련되는 스필이고요. 노모난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그 감상을 적은 글입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한 여로. 미국을 그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동차로 이렇게 횡단하면서 그때 감상을 적은 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걸어서 고베까지는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베가 이제 이 무라카미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한 15km 정도,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km 정도를 걸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그리고 걸으면서 여러 가지 광경들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변했던 모습도 있고, 지진 때문에 변했던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편의 그 기행문들이요. 기행문들이 모두 다 아주 그 하루키 하면 떠오르는 스필에서 하루키 하면 떠오르는 그런 대표작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책은 참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이 책을 한번 갖고 소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표작들로만 구성된 책이 아니 참 좀 적당한 가격에 중고 서적이 나오면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이 7편의 기행문들은 우동맛 기행처럼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아주 좀 무거운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있다. 예. 좀 무라카미의 스필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너무 가볍고 이 내용이 뭐지? 이런 그런 스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7편의 스필들은 다 내용이 어느 정도 있고 굉장히 공들여 쓴 글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번에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32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인데요. 노모난 지역과 관련된 그 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키가 이제 노모난에서 한 호텔에 묵게 되는데 그 호텔에서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 2시 정도에 그 땅이 흔들리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잠이 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낭독해 보겠습니다. 초이발산의 초라한 호텔방에서 내가 새벽 2시 반에 경험한 그 격렬한 세계의 흔들림은 아직도 내 안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지금까지도 그 흔들림과 공포를 나는 선명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그럴싸한 설명은 생각해낼 수 없다. 그때 내가 느낀 공포의 정도를 타인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길 한가운데에 뻥 뚫린 구멍으로 까마득한 세계의 삼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즉 그 진동이나 암흑이나 공포감은 외부로부터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인간의 내부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무엇인가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 나의 내부에 있는 그것을 억지로 열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하고 마치 초등학교 시절 책에서 본 노모난 전투의 낡은 사진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매료시키고 그로부터 30년쯤 후에 멀리 몽골의 초원까지 나를 데리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꽤 멀리까지 나를 데려갔던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아무리 멀리까지 갔더라도 아니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늑대도 포탄도 정전되어 희미한 암흑 속의 전쟁 박물관도 결국은 모두 나 자신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것들은 그곳에서 나에게 발견되기를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것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배경을 좀 부연하자면 새벽 2시경에 이제 그 땅이 흔들리는 그런 공포감을 느껴서 잠서 깬 무라카미 하루키가 다른 동료에 있는 방을 이제 가거든요. 무서우니까. 근데 동료들은 잘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날이 밝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다. 지난 새벽에. 그러니까 본인만 무라카미 하루키 본인만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보통 사람은 그냥 그 꿈 잠꼬대다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무라카미는 이 부분을 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그 어떤 인터뷰 자리에서 이 경험을 얘기를 하죠. 예, 저도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읽고 이 부분이 눈에 탁 들어와서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